엄청 많이 해. 진짜 배고파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밥을 자주 먹잖아. 그런 식의 김밥. 맛있어요. 삼각김밥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 이게 생각보다 먹고 삼각김밥을 먹다 보면 자꾸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처음 나왔을 때 삼각김밥 진짜 획기적이었는데. 그때 500원 막 그러잖아요. 500원. 근데 어쨌든 그 먹는 방식이 너무 신기하고 간편하고. 또 그리 갔냐? 그냥 이거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너한테 그런 말을 해? 손모가지 건다네. 이요 별로 그냥 양호이는 원래 말을 안 해. 자, 중화반응. 내용은 이게 다죠 뭐. 뭐 얼마나 자세히 더 설명한다고 할 것도 없고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예상 문제를 좀 잘 잡아봐야겠죠. 살아볼 내내가 인원수가 꽤 된다. 지금 나한테 여기 있는 애들 19명이 수혈식 안 했다. 7, 10. 한 명 없다. 아 미치겠다. 나 맨날 이거 왜 이러냐. 누가 없지? 김민재가 없다고? 누구야? 한 명 누구야? 아 8, 10, 12, 14, 16, 17. 아 누굴까? 류진서. 한 번에 못 찍어. 김내영. 지성이가 왔으면 다 온 건데. 조우진. 아 뭐지 누구지? 다 불러야 돼? 금민기하고 왔잖아. 고범도 있잖아. 다 있는데? 백동현? 아 백동현 숨어있네. 이라고. 김민건. 아 김민건 코로나지. 아 큰일 났네. 자 보겠습니다. 중화반응 간단하게 끝내고 이제 바로 문제 갑니다.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 만나서 물과 염 만들어지는 반응. 염이라고 하는 거 정의. 또 모르는 친구들 있죠? 염이라고 하는 건 산의 음이온, 그죠? 산의 음이온이랑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하는 정의되는 거야. 염이라고 하는 건 염. 소금에서 처음 말이 유래돼서 이름을 염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무튼 염. 기원은 뭐 우리가 알게 뭐겠어, 그죠? 염이라고 부른다 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염이라고 하는 친구가 수용성 염이 있고 불용성 염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중화반응의 중화점, 그러니까 중화반응이 완결된 지점에서 전기 전도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용성 염인지 불용성 염인지는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고 중화반응에서 가장 메인 주인공은 이 친구가 주인공이랍니다. 물이 생성되는 게 니네들은 보통 물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화반응에서 주인공은 물이라는 이 친구가 주인공이야. 써줘야지 주인공이야. 거북이 듣고 있나? 한 명은 거북이였어. 그럼 한 명이 거북인 거잖아. 큰일 뻔했다. 한 명이 거북이였어. 신준영. 모르는 사람 뽑으면 안 돼? 난 이게 힘들까? 위대경 있잖아. 네가 위잖아. 물어봤어 엄마한테? 왜 동생은 컨셉 갖고 줬는지? 뭐야 물어보라니까. 양호 있잖아, 송준호 있잖아, 송충 있잖아, 서재원 있고, 백동혁, 박건수, 김민재 뜰 다 있는데? 김민재 뜰이 김민기가 있잖아. 김래현 있다며. 고범수잖아 네가. 뭐지? 어? 5, 7, 10, 14. 어? 왜 19명이 됐지? 누가 좀 전에 들어왔지? 민기가 업그레이드 됐어. 너 업그레이드 했다고? 아까 자다 있는 거. 김민기. 서라볼 김민기. 잘생긴 김민기. 영상 보는 친구가 널 얼마나 궁금해하겠니? 아이 깜짝이야. 거북아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거북이 자면 안 돼. 니네 저 친구 기억해? 아 잘못 부르는. 그거는 어떨까? 내가 죽을 죄를 지고. 맛있는 거 한번 쏠게. 뭐 먹을래? 거북이 알 그런 거? 그런 아이스크림 있잖아. 아, 전체로 써줬어요. 그만 먹어. 적당히 해야지. 아직 코인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아 10억 만드셔야 돼. 시끄러. 25일. 지금 얼마예요? 몇천 원 있잖아. 바로 그거야. 야 며칠 안 남았어 엄마 지금 50억 받으러. 50억 플러스 주유소 주유소 60억짜리. 며칠 남았어? 10억이야. 이번에 로또 똑같은 번호로 7개 산 사람이 당첨됐다며. 진짜요? 80몇 억이래. 똑같은 번호. 세금 껴도 60억.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보다 족밥이지. 야, 로또 7개를 맞춰도 나보다 안 된다고. 물론 그 사람은 실현된 거고 나는 실현이 안 됐지. 주유소가 아 와서 기름도 먹고 그래 맛있어. 아 니네 그거 알아? 주유소 그 기름통에다가 코 갖다 들이받고 있으면 환각증세 나타나는 거. 오. 어지럽긴 해요. 그게 그 본드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나쁘지 않아. 그 휘발성 들어가면서 이제 뇌가 이제 막 환각 막 이렇게. 상업적으로 써도 될 것 같아. 어쩌들 좋아하겠네.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 시골에 그 꼬맹이들이 그런 걸 우연하게 발견하잖아. 그러면 그게 막 몰려다니면서 주유소 그 뒤에 있는 그 석유 뚜껑 열고 막 코 들이받고 막 실제로 해보진 말아라. 중독이다 중독. 나도 안 해봤어. 난 아무리 놀았어도 그런 짓은 안 해. 아무튼 그런 게 있댄다. 내가 주유소 하면 놀러 와 한 번씩. 이거 말하면 안 돼. 기름 넣어줄게. 어디다가 이름. 어디? 아니 차 끌고 와 아니냐 아 성우. 그렇네. 내가 기름은 원가보다 싸게 해줄게 내가 서비스. 그냥 불러주세요. 고급 휘발유 이런 거 보여. 일단 25일 날 되는 거 보고. 어디 주유소로 가는지는 알려주세요. 아 배달 시켜줄게. 내가 자산이 얼마인데 그거는 못 해주겠냐? 자산이 100억이 없는데. 나 벌써 마음은 부자야. 좀만 기다려. 며칠이냐 오늘? 오늘이 20날이냐? 네. 5일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이번 주가 마지막이야. 안녕. 다음 주에 나 없다. 안녕. 주유소에서 뵙시다. 시험 잘 보고 돈 필요하면 얘기해. 왜요? 제발 10억이라도 되라. 10억 무슨? 아무튼 이 친구가 주인공이랍니다. 이 친구가 주인공. 이 열을 무슨 열이라고 부르지? 중화 반응에서 나온 열. 중화열, 그죠? 이 얘기는 이제 굉장히 반응이 불안정 상태에서 안정 상태가 되면서 열이 나왔다 이런 얘기겠지 물론. 여기서 이 친구가 지금 염이지. 염화나트륨. 얘가 염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염인데 얘가 수용성이냐 불용성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NaCl은 수용성이야 불용성이야? 수용성. 어떻게 구분한다고? 수용성과 불용성 어떻게 구분해? 얘들아 이렇게 애들이 이쪽 파트 많이 안 배운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NaCl 써놓으면 NA랑 CL이 결합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지금 수용액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얘는 지금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가로 열고 AQ라고 써줘야 되는데 그게 생략되더라도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다는 건 알아야지. 물론 그렇다고 이 H2O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얘는 그냥 H2O 물이고 얘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단 얘가 황산칼슘처럼 불용성 염이면 나눠져 있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온 개수 따질 때 조심해야 돼. 이온 개수 따질 때 수용성이면 얘도 이온 개수를 따져야 된다는 거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HCl과 NaOH라고 써있지만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아무튼 알짜이온은 지금 이거 주인공, 물을 만드는 주인공, 알짜이온 반응식은 물을 만드는 화학 반응식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구경꾼 이온은 이건 이제 주인공이 아니니까. 근데 구경꾼 이온 반응식이라는 말은 안 쓴다는 거. 구경꾼 이온 반응식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혹시 앙금이 되더라도 하지만 앙금 생성 황산칼슘처럼 앙금이 돼버리면 불용성 염이 앙금이지. 그러니까 앙금이 돼버리면 앙금 생성 반응식을 써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두 개 결합해서 황산칼슘 되는 식을 써주면 되는데 잘 안 물어보니까 뭐 걱정할 건 없고 중화점 확인 방법이 네 가지가 있죠. 생성된 물의 양, 그죠? 그다음에 온도, 전류의 세기, 그다음에 지시약의 색깔 변화. 지시약의 색깔 변화하고 니네가 그냥 지시약 외워주면 되는 것이고
이건 딱히 뭐 설명할 게 없는 거고 생성된 물의 양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맨날 하는 거죠. NaOH랑 HCl. 애들이 문제를 잘 안 읽어.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HCl을 조금씩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뭐 보통 NaOH 수용액 10ml가 있는데 거기에 HCl을 조금씩 가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그렇게 가하면 생성된 물의 양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생성된 물의 양이죠. 그다음에 이게 가한 HCl의 부피 이렇게 된다는 거야. NaOH 10ml가 있다고 보자고. 10ml. 그러면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일정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맞나? 여기 이 지점이 뭐야? 이 지점. 더 이상 물이 생성되지 않고 있다. 왜 더 이상 물이 생성되지 않는 거야? 누가 다 떨어져 버렸어. 누가? 내가 제가? NaOH가 떨어진 거 아니야? 더 이상 반응할 수산화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HCl을 더 넣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린 이런 걸 보고 이런 점을 뭐라고 해요? 무슨 점? 중화점.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 아 중요한 거죠. 이제 슬슬 번화도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이지. 중화점이라고 하는 건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 이런 뜻인데 중화 반응이 완결됐다는 건 더 이상 반응할 재료가 없는 최대한으로 모두 반응한 지점 이란 얘기니까 이 중화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얘들아 이 중화점이라는 개념은 니네가 머릿속에 어떻게 넣어놔야 되냐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은 지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 중요한 개념이야. 지금 설명할 때는 그냥 끄덕끄덕 하겠지만 문제 풀 때 저 개념을 써야 돼. 문제 풀 때 N개, X개, 뭐 X 밀리리터 농도비가 1대3 뭐 이렇게 계속 나올 건데 그렇게 나올 때 머릿속에 이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지. 반드시 중화점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개수가 같은 지점이다. 이 개념 넣어두시고.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HCl을 가해서 점점 물은 많이 생긴다는 거야. 여기서 생성된 물의 양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누적값이겠죠, 그렇지? 네. 누적값이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 지금 NaOH 10ml를 세팅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넣었을 때 HCl이 20ml가 들어갔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그죠? NaOH와 HCl 농도비가 몇 대면 2대 1인 거지? NaOH가 농도가 두 배 찌는 거지? 10ml로 20ml를 퉁쳤으니까 그런 식으로 농도 개념도 살짝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그래프 역시 많이 봤을 겁니다. 온도 그래프 어떻게 되죠?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덜 기울어지게 그런데 여기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여기가 역시 뭐야? 중화점이 되죠. 이제 흰색으로 써도 되겠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계속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중화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중화 반응이 끝났으니까. 네. 그런데 온도는 왜 떨어진다고? 기본 식어서 식어서라기보다는 뭐야 식어서라니 뭘 식기도 식었겠지만 아니야 그것 좀 참신한데 식어서라기보다는 보통 어떻게 설명하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뭐냐면 염기 수용액이랑 산 수용액을 이제 섞는 거잖아 이렇게 뭐에다 뭘 섞든 간에 하여튼 섞는 건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상온 그러니까 평상시는 20도면 20도 이런 온도라는 거 둘 다 섞으면 섞을수록 열이 발생하니까 점점 뜨거워진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중화반응이 끝나면 더 이상 열은 발생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넣어주는 얘는 계속 상온 20도짜리 넣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이 발생한 것보다는 차가운 걸 넣는 거지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는다. 이 개념은 아니고 중화열이 발생한 혼합 용액보다는 원래 조금 차가웠던 용액을 계속 부으니까 온도가 자꾸 내려간다는 거지. 맞지 않아? 근데 뭐 그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아무튼 온도가 최고점일 때가 중화점이다. 마찬가지로 이게 가로축이 가한 HCl의 부피라고 잡았을 때 NaOH가 원래 들어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지금 OH-가 남아있었고 OH- 남아있었고 이 지점에서는 OH-가 없겠지. 맞나? 이 지점에서는 H 플러스 있나? 중화점. 방금 얘기했잖아. 둘이 똑같은 점이 중화점이라고. 그럼 맨 꼭대기 가장 뜨거운 이 순간엔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화점이 되기까지 되는 바로 직전까지는 용액 속에 존재하는 총 이온의 종류가 세 종류 맞나?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맞지? 그 다음에 중화점이 되는 순간은 이온의 종류가 두 개밖에 없는 거지. 무슨 이온만? 부적분 이온만 있겠지. 그러다가 더 지나가면 다시 이온의 종류가 세 종류가 되지. 누가 추가돼? H 플러스가 추가될 거니까 맞나? 문제를 풀어봐야 알지. 문제를 풀어봐야 실력을 할 수 있다. 왜 얘가 마음에 안 들지? 니네 내년 물리가 좀 걱정이긴 한데 모르겠다. 뭐 내년에 얘기하면 되는데. 니네 2학년 물리가 그 연도별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니네 올해 니네 재원이 좋잖아. 니네 학년이 지금 괜찮은 애들이 들어가는 거야. 서라버리 몇 년 동안 계속 가라앉다가 그 대진이 조금 죽고 그 선덕도 이제 막 너무 빡센 것 같아 하면서 약간 이제 빠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선덕이 이번에 니네 학년 선덕이 면접 없이 들어갔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별이 잘 안 됐어. 면접의 중요성이 거기 있거든. 그래서 지금 선덕 애들 중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들어가는 게 꽤 있어. 근데 꽤 괜찮은 똘똘한 놈인데 했던 애가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근데 걔네들이 지금 서라벌 재현을 쭉 빠졌다. 그러면서 서라벌 재현이 올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근데 재현은 과중으로 뜬 건데 아니 대진은 과중으로 떴는데 요새 과중이 좀 인기가 없잖아. 그래서 올해 대진 엄마들이 대진 잘 안 넣었어. 그러니까 선덕에서 빠진 애들 대진 가려던 애들이 안 가고 그게 서라벌이 좀 이렇게 올라버렸다. 그러면서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입학 점수를 다 봤을 거고 처음에 3월달에 그 다음에 시험을 치러 보니까 애들이 이제 해내는 정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느낀다고. 선생님이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들끼리 계속 공유를 한단 말이야. 올해 애들이 좀 다르네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 문제 난이도 좀 높여야 돼 이 얘기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년 물리 시험이 원래는 니네가 물리 1 시험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최근에 쉬웠거든. 준비 이만큼씩 하는데 막 작년 재작년 막 근데 문제는 완전 기본 문제. 괜히 막 시간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괜히 헷갈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시킨 게 허무할 정도. 근데 니네는 아마 분명 다를 거다. 선생님이 이제 설명회 또 조만간 할 건데 설명회 때 엄마들한테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아마 니네를 타겟팅한 물리원, 화학원 문제는 분명 난이도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니네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풀어보고 괜찮은데? 이러면 큰 오산이라고. 반대로 선덕대지는 원래대로 냈다가는 큰일 나겠지. 그래서 지금 재현이랑 니네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재현이 특히 조금 더 올라갔어. 그래서 지금 재현 선생님 니네 끝나면 재현 수업인데 재현 애들이 지금 똘똘 애들이 꽤 많아. 거기가 꽤 몰렸고 니네도 꽤 올라갔어. 그러니까 조금 진작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물리 시험이 그렇게 만만하게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19명이고 광농쌤이 또 한 17명 있거든. 몇 명이야? 한수가 안 돼 요새. 36명에서 또 달라붙고 뭐 빠질 애들 빠지고 그럴 거 아니야. 걔네들이 지금 1, 2, 3등급 쭈룩 쓸어야 되는데 조금 빡세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준비해서 머릿속에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재현이랑 니네 조금 빡세게 돌릴 거예요. 선덕은 그리고 원래부터 약간 약해졌다고 해도 워낙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도 빡세게 돌려야 되고 대진이 지금 영 멍텅이가 됐네. 대진이 영 맹물이 됐어. 싱거워졌어. 대신 여전히 밖에 거기는 무슨 섬 나라에 있는 학교 같아. 여기는 뭐 하는 학교인지 모르겠어 난. 거기 도대체 컨셉이 뭔지 모르겠어 지금. 모든 기운을 다 빼버리겠다 뭐 이런 느낌이야. 네가 감히 여길 와? 뭐 이런 느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말했잖아. 대진여고 들어가서 3개월이 지나면 애들이 말을 잃어. 언어를 잃어. 진짜야. 1년이 지나면 눈빛에 힘 하나도 없어. 안녕하세요. 그러고 졸업한다니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해 있어. 안 될 거예요. 아니에요. 야, 이번에 2등급은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한 마디 더 하면 물려고 그래. 알았어 그만해. 그러고 1년을 보내. 네,
걔네는 2등급부터 잠을 아예 안 자는 것 같아. 근데 걔는 좀 이상해 학교가. 워낙 이상한 학교야. 나도 지금 대진여고가 2명인가 있는데 아 이거 왜 찍고 있어? 대진여고는 안 맞고 싶어. 힘들어. 문제는 선덕보다 훨씬 쉬운 편인데 그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어. 나중에 한번 얘가 봐봐. 아주 그냥 사람을 미치게 막 정신병에 오는 것 같은 막 이상한 생각이 들게. 뭐였지? 니네 충격량 배웠지? 네. 자동차 범퍼. 그거에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잖아 이렇게. 뭐라 그랬더라? 자동차 범퍼에 뭐 금속 범퍼에 충격 시간이 늘어나고 뭐 찌그러지는 동안 어쩌고서 충격량 어쩌고 충격력을 주고. 근데 금속 범퍼가 아니고 문제에서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된 자동차? 뭐 하자는 거야? 어떻게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금속의 충격 플라스틱이라며. 플라스틱은 금속이 아니잖아. 근데 범퍼가 충격력을 줄여주는 것도 맞잖아. 야 멘탈 나가네. 이걸 맞다 해야 돼 틀리다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아 플라스틱은 금속이 아니니까 이건 함정이야. 그래서 틀리가 되는 거야. 아니 어쨌든 범퍼니까 역할에 충실한 거 아니야? 맞다. 정답은 맞다. 맞다고 한 거야 그냥. 시작 근데 그래놓고 애들이 따진 거지. 아니 플라스틱이라며요. 아니 문제 초점은 그게 아니야. 범퍼의 충격력을 줄여주는 게 초점이지. 플라스틱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문제 헐! 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니네가 그런 시험 한두 번 봐봐. 정신 돌아버린다니까. 모든 문제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 이걸 틀리게 하려고. 근데 플라스틱이라고 금속이라고 하는 건 플라스틱이 된다 뭐 했나 하여튼 뭐 이상한 재질전에 아무튼 그게 그런 데인 줄이나 알아. 대진이랑 좀 달라요? 다르다. 이건 비밀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대진여고랑 결혼하지 마. 돌아버릴지도 몰라. 지금 밥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야. 어이 왜 그래? 밥은 내 차렸어. 너 먹으라고 차린 게 아니라고. 그럼 뭔데? 선생님. 뭐라고? 난 내 밥은 내가 차려오고. 전류. 당연히 얘가 중화점이겠죠. 하여튼 내년에 니네는 오전에 안 깔 거야. 내가 자꾸 니네 지금 정신으로 따로 자꾸 하게 되잖아. 다 됐지? 이제 문제 풀어도 괜찮잖아. 아유 지긋지긋해. 9시 진짜 9시 수업 정말 싫어. 9시 수업은 대진여고가 딱이야. 잠을 안 잔다고. 걔는 절대 안 자. 7시 불러도 안 자거든. 진짜요? 7시 안 불러봤어. 중화점이 그러니까 전류색이 가장 낮은 지점이 중화점이 된 거야. 전류색이 가장 낮은 이유 알고 있죠? 이온수가 감소했다 이겁니다. 이온수가 감소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조심해야 된다? 이온수가 일정할 수도 있다, 그렇죠? 무슨 염일 때는 수용성 염일 때는 이온수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이온수가 감소해서 전류의 세기가 최저가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거야. 그래프가 두 가지잖아.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다고. 1번과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중화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구경꾼 이온만 남아있는 상태인 건데 이런 식으로 NA랑 NA 플러스랑 CN-처럼 수용성 염이면 중화점에서도 이온이 있지. 그러니까 전류가 어느 정도는 통해준다는 얘기지. 맞죠? 근데 황산, 칼슘처럼 이게 중화점에서 구경꾼 이온이 전부 앙금을 생성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 없지. 전류 날라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바닥을 찍는 거라고. 그런데 2번 같은 케이스는 괜찮은데 2번 같은 케이스는 괜찮은데 1번 같은 케이스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왜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1번 같은 케이스
만약에 NaOH가 뭐 1몰이 됐건 몇 몰 됐건 뭐 농도가 몇 퍼센트가 됐건 간에 NaOH가 NA가 100개 한 번만 합니다. 잘 들으세요. OH-가 100개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거기에다가 HCl을 조금씩 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총 이온수는 몇 개냐면 200개가 들어있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겠지. 근데 HCl 넣어서 중화점을 만들었어. 그럼 누가 다 사라진 거야? 중화점이 됐다고. 누가 다 사라져? 이 친구가 다 죽어버린 거지. 이 친구가 왜 죽었어? H 플러스 몇 개 들어왔으니까. H 플러스가 100개가 들어와서 이 친구가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물이 된 거잖아. H 플러스가 100개 들어왔다는 건 누구도 100개 들어왔다는 뜻. Cl 마이너스도 100개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HCl은 1대1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또 몇 개가 돼? 다시 200개가 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온수 변화가 없다. 이온수 변화가 없으니까 무조건 감소한다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제 불용성염이면 여기서의 총 이온수가 몇 개일까? 아니 전류 세기 그래프를 보고 몰라. 중화점에서 총 이온수 불용성이야. 앙금을 생성해버렸다고. 그럼 중화 반응으로 사라지지. 얘네들이 결합해서 앙금 내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선 이온이 없는 거지.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수용성과 불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물에 그러니까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 4개만 외우면 된다는 거야.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 앙금 생성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수용성염을 만드는 이온 이런 뜻이지. 됐지? 정확히 됐다. 누구? 나트륨. 암모늄 이온. 나트륨 이온, 암모늄 이온. 또 누구?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나트륨 이온, 암모늄 이온, 칼륨 이온, 질산 이온 요렇게가 들어가 있으면 저렇게들끼리 짝지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저 중에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얘네들 누군가 만나서 앙금을 안 만든대. 그러면은 수용성염이 되고 1번 그래프가 될 거란 뜻이야. 되겠죠? 어차피 이 범위 벗어나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거 4개만 조금 외워주면 된다. 이온수 조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중화점을 지난 다음부터는 총 이온수가 증가하나? 중화점을 지난 다음부터 총 이온수가 증가하냐? 이 경우 얘기하는 거지. 이 경우 그죠? 총 이온수 당연히 증가하겠죠? 중화점을 지난 다음부터 총 음이온수 증가하나? 총 음이온수 중화점을 지나면 총 음이온수라고 물어봐도 이상할 거 없잖아. CMR에서 계속 들어오잖아. 그죠? 총 양이온수도 증가하겠지 뭐. 그죠? 좀 이따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볼 건데 너무 그런 막 사소한 질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요 잘 모르겠으면 농도를 개수로 그냥 생각 10ml다 그럼 10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된다. 50ml다 50개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니네는 개수가 훨씬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는 거지. 좀 이따 문제 풀 거니까 좀 보자. 까만 책이 약간 어렵다는 문제로 편집되어 있다는 컨셉이잖아. 저보다 좀 더 어려운 걸 해야겠지만 까만 책 있는 걸 같이 풀 거니까 좀만 기다려보자 이거죠. 아무튼간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전류라는 것, 중화점 개념 뭐 이런 것들 잘 보는데 두 번째는 뭐 NaOH랑 H2SO4를 섞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예를 들어서 해보자. 왜냐면 저 황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랑 수소이온이 2개씩 튀어나오니까 약간 얘기가 좀 달라지지. 그 다음에 농도를 약간 바꿀 수 있으니까 2대1이라든가 3대2라든가 바꿀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요 개념 한번 잠깐 요 1번 케이스 잠깐만 좀만 볼게요. 잘 봐. Na 플러스가 만약에 100개 있었다. 여기다 쓸까요? OH 마이너스가 처음에 그럼 똑같이 100개 있었을 거야. 맞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 다음에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들어왔을 텐데
니네가 어떤 염기와 산과 염기를 섞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문제가 나올 때 보통 미지수 n, 뭐 2n, 3n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얘네 섞었는데 얘가 만약에 80개가 들어왔다 쳐봐. 그러면 여기 속에 총 들어있는 이온수는 몇 개가 돼? 처음에 몇 개였어? 이거 두 개만 있을 땐 200개였지.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80개랑 누구? 이거 80개가 사라지고 몇 개 남아? 20개 남지. 근데 대신 이게 80개 사라지는 동안 이거 80개가 들어왔잖아. 결론적으로 총 몇 개가 돼 또? 이게 유지가 되지. 맞지? 하나만 더. 얘가 120개가 들어왔고 얘가 120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죽었겠지. 이거 다 죽고 몇 개 남았을까? 20개 남았겠지?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120, 120이니까 총 얼마? 240개.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파트에서 도난도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염기와 산을 섞었을 때 총 이온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둘 중에 누가 더 양이 많은가? 그죠? 둘 중에 누가 더 양이 많은가? 지금 이게 같은 경우는 HCl의 양이 더 많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몇 개를 섞었든 간에 몇 미를 섞었든 아무 신경 쓸 게 없지. 그냥 더 많은 놈의 개수 따라가면 된다. 당연하겠죠? 잡아먹힌 만큼 따라 들어오니까. 이해되나 이거? 지금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원하는 문제 이거 없으면 못 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조건 양 많은 놈의 총 개수가 그냥 전체 총 개수야. 되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물론?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 물질들끼리 얘기할 때지. H2SO4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지. 그것도 문제풀면서 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기본 개념이라고. 많은 놈 따라간다고. 까먹지 말라고. 많은 놈 따라가. 그거를 X개, N개 연립해서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많은 놈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럼 300개 남았겠네. 딱 툭 치면 된다고. 그래야 시간이, 니네가 시간이 짧잖아. 너 말을 이해를 했나? 좀 이따 문제 풀 때 보자는 거지. 너 말을 이해했나? 원래 NaOH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헷갈리겠네. 이온수라고 해줘. 이거 한 번만 이제 연습하고 바로 문제로 가죠. 이온수, 전체 이온수. 원래 NaOH가 들어있는 곳에다가 HCl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지. 니네가 그려봐야겠죠. 여기다가 H2SO4를 섭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이온수가 되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NaOH가 들어있는 데다가 H2SO4를 섞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처음에 뭐 N개만큼으로 출발하는 거. 처음에 이게 N개, 이것도 N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얘는 10ml 이렇게 있었다. 똑같이 다른 거죠 뭐. 이거 10ml. 얘도 N개, N개 있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N을 딱 잡아주고. 이온수 그래프 그리시라는 얘기지. 많이 해봤죠 이거? 이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몇 대 몇으로 할까? 얘는 2대1로 할까? 1대2? 1대2? 1대2 농도비 얘는 2대1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간단하게 그려보고 바로 문제 들어갑시다. 이온수 변화 그래프 그려보라고. 25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걸 그려보라. 25쪽에 있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보라. 아유, 왜 저럴까? 내가 파랗게 농도비를 써줬잖아. 25쪽에 있는 그 농도, 이온수 그래프,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그리라고. 이경분 이온은 개수가 달라지지 않겠지? 처음에 들어있던. 뭔지 알아? 그러니까 Na 플러스는 계속 이거겠지. 이해됐죠? 나트륨은 반응 안 하니까 수용성염이니까, 그죠? 불용성염이면 나트륨이 아니고 다른 불용성염이면 쟤도 감소해야 돼.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래프를 직접 그리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서술형 있나? 여기 가면 다른 데서 냈는데? 위에서
5mm만 넣으면 끝나겠지? 맞죠? 5mm 넣으면 할 겁니다. 이게 지금 H 플러스 그래프겠죠? 아이고 뭐하는 거야? OH 마이너스 그래프겠지? 이 정도 잡아주면 무슨 말인지 알죠? OH 마이너스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농도가 2대1이야, 그죠? 몇 미리 되면 끝나지? 10mm 되면 끝나겠지? 되나? 오이가 넣고 있고. 착각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농도비가 2대1이야, 두 번째 거는. 나오지? 황산이 있어. 황산에서 나와. 기출 문제도 많이 잘 안 되지. 그렇게 잘 내진 않는데. 근데 모르지. 이번에 전기파 때 좀 더 집중하면서 안 내. 말수가 있나 뭐. 그거지. 물어봤는데 원래 안 마시면 말해주면 개념한 소리 없나? 없어? 온도랑 고대양 전류가 제일 적은 건데. 안 맞지? 그거 원래 인류가 개념한 성이 엄청 충실한 것 같아. 안 된다고. 황사하는 건데 개념한 성 있으니까 한 번만 다루지 뭐 그럼. 기본형에 충실하되 약간 응용 문제적으로 컨셉을 잡자고 하는 거야. 기본에서 응용하는 것만. 너무 개념을 확장하는 거 말고. 그래 맞나? H 플러스는 감소하면 다시 증가하나? 아니 OH 마이너스는 증가할 이유가 없지. 이제 다 끝난 거잖아. 여기가 뭐야? 중화점이지?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는 건 누구야?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는 거. 처음부터 쭉 증가하는 거. 이렇게 증가하는 게 누구? 이렇게 되겠지? CL-의 개수와 Na+의 개수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얘는 10mm인데 얘는 5mm만 있어도 된다는 거지? 농도가 200m. 이해되죠? 그 다음에 계속 증가하지 못하다가 이 중화점 이후에 증가하는 게 누구야? 그렇게 되겠죠? 그지?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어야겠지 지금. H+는 들어오는 족적 반응에 참여하면서 수용액에서 이온의 개수를 늘릴 수가 없었다는 거지. 네. 오이 데스. 오이 안 그렸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다 그렸어. 안 했다. 치니까 아파서 말을 못한 거야. 오이 SO4 2- 그래프 어떻게 되나? 네? SO4 2-. 올라가요. 아, 재밌냐? 내려갈까 여기서? 얘랑 같은 개수가 될 때까지 몇 미리? SO4 2- 그래프 얘랑 나트륨이랑 같은 개수가 될 때까지 몇 미리 보아야 되냐고. 응? 10mm? 20mm까지 가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알아요? 그지? 농도비가 2대1이야. 그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한 덩어리당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2대1이니까 이거보다는 2배를 넣어야 같은 개수가 들어올까지. 그런데 대신 수소이온은 이거 하나 들어올 때 2개씩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10mm만 넣었을 때 이걸 다 잡아먹은 거지. 이해되고 있나? 네. 그래서 수소이온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겠죠? 이해되죠? SO4 2- 가 가파르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지? 요 정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요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생활 속의 중화 반응, 생선의 비린내, 속이 쓰릴 때, 산소화된 소양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저 중화 반응이 얘냐 아니냐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역시도 잠깐 쉬었다 이제 바로 문제풀이 갈 겁니다. 뭐? 이게 뭔데? 5이냐? 자 이제 문제풀이까지 잠깐 쉬었다가 출발하겠습니다.